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경희대학에서 회사법과 그 자본시장법을 담당하고 있는 권재열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항공회에서 발간했던 외부감사법 그 주석서의 편집위원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넥타이를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을 메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빨간색을 메면 특정한 당을 또 파란색을 메면 또 다른 당을 이렇게 미리 지지하고 말씀을 드릴까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노란색을 메고 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안이 두 개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법학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되게 엉성합니다. 이제 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개별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공통 어떤 분모로서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건처럼 개별법이 미리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을 만들다 보게 되면 가급적이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본법하고의 어떤 상충을 피하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내용이 엉성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법안도 마찬가지로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입법의 주체가 좀 더 그러니까 어떤 적극성을 띠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타협을 하느냐 그 점에서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안은 앞서서 여러분들께서는 기본법안이 이제 여당안하고 야당안이 나왔기 때문에 입법이 좀 더 순조롭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의 생각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별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법안을 굳이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런 저항도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이러한 기본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정말 회계 관련된 모든 분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본법안이 아까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기존의 소관부처가 바뀐다. 이거는 당의 소관부처 입장에 봤을 때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내가 기존에 다루고 있던 이 법안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오신 모든 분께서 매일 정말 정화수 떠놓고 빌 정도였던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제 저도 한 80여 장의 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조문을 이렇게 쪼개보고 저렇게 쪼개보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저어되는 점은 뭐냐면 이 기본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기본법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만 의원들도 신이 나가지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거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점에서 기본법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어떤 쟁점 그리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 기본법안의 통과에 불러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께서 언론의 기고를 통해서 여론 조성을 통해서 기본법안이 정말 좋은 거니까 일단 만들고 보자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시는 노력이 저는 약간 더 앞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 어떤 법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을 좀 적시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안이 이제 두 개인데요. 여당안, 야당안인데, 제가 미리 좀 초를 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동 발의자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여당안이라도 조금씩 디테일하게 내용이 다른 여당안이 여러 개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야당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나왔으면 이것을 이제 소관위원회가 이걸 모아가지고 그 위원장의 어떤 위원장의 이 통과라는 하나의 안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지금은 달랑 여당안 하나, 야당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동력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당안도 10인이 발의하지 않고 50인이 발의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의 이 국회에서 안을 발의하려면 최소 10명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 어떤 야당안도 마찬가지로 마지못한 느낌도 좀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희석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야당안은 여당안하고 했던 차별을 어쨌건 간에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넣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야당안도 야당안 나름대로의 어떤 이 한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법안이 정말로 이것이 실정법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하는 산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 뭐냐면 이러한 기본법안이 정말로 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 어떤 공포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미나가 오늘로 그치지 말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유사한 법안이 또 다른 당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원의 손에서 한두 번 정도라도 더 발의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법안이 상법 같은 경우는 대개 10개 정도가 모이면 그때 이제 법사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뭔가 그래도 이렇게 법안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어떤 동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본 법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입법사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게 되고 제가 이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싫어할 사람은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한 학생들일까 생각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아마도 이 법안이 나오게 되면 회계사 시험의 어떤 대상 과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어떤 회계의 어떤 기본 틀을 좀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법이 회계 기본법 위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감사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들이 이제 그 밑에 깔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외부 감사법을 하고
공인회계사법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지만 나중에는 시험 과목도 변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하여간에 이 회계 기본법이 나온다는 것은 회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각종의 개별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한다는 점,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식시킨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게다가 제가 뒤에서도 또 뭐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어떤 분산된 여러 개별 법률이 있다 보니까 분산된 회계 감독 기능도 한쪽으로 이렇게 통일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이 회계에 관한 교육 과정을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되면 회계사 시험을 칠 학생들 숫자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점도 문화 교육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서술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여당안을 이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로서는 15번입니다. 이제 입법 배경은 제가 이 여당 박찬대 의원 안에서 제안 이유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해 둔 것이고요. 뭐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18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적용 대상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하지만 열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다 이렇게 적어두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회계정책위원회가 회계감독의 업무를 담당을 하게 이런 어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안의 그 핵심적인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통과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슬라이드 20번에서 보는 것처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처 장관의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이런 어떤 회계정책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 부처 장관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위원을 오는 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계하고 전혀 관련 없는 국방부 장관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위원회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장점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색채를 다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 대상을 굉장히 넓혀놓고 그 다음에 어떤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 법안을 법안 내용을 만들어 놓고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회계 감사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적어두지 않고 외부 감사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여당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너무나 아까 있던 통과를 목적으로 한 듯한 인상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기본법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규제 대상을 굉장히 넓혀 두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이 실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어떤 기본법만 가지고 보게 되면 과도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해두고 있어가지고 이 법만 가지고 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쉽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정책위원회의 독립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이름을 보게 되면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단어는 저는 약간 예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크게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인지 그 점은 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각 부처의 어떤 장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료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위원회가 20명의 어떤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이렇게 직접적인 구체적인 어떤 그 권한 행사는 좀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국은 금융위원회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전문성이 없는 위에 단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밑에 단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이 위원회는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정 권고에 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기본법은 조문의 수가 많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입법에서 기능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시행령에 많이 위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벌칙이라든가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그러면 이 어떤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해보게 되면 회계정책위원회 사무국의 어떤 독립성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정 권고의 어떤 구속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적용 대상이 넓게 되면 어떤 특정한 전문가 집단이 이걸 전부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도 많이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회계정책위원회가 만약에 작동이 되면 기존의 어떤 법체계 내에서의 회계 관련 기관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기에 관해 가지고 이제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요점이 제가 봤을 때 아마도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각 부처가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한 자체가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조정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각 부처가 수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이런 것들에 관한 합의가 미리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이제 그 기본 법안이 압도적인 어떤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좀 각 부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야당안의 경우입니다. 야당안의 경우에도 이 여당안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단일 법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슬라이드 그 3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회계위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심플하고 정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적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물씬 풍겨 나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구성원의 수도 또 9명으로 줄어들고 이런 어떤 체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슬라이드 35번에서 보는 것처럼 감독 체계도 또 이 회계위원회 산하에 회계감독원을 설립한 이런 어떤 구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 국가회계위원회를 둔다는 점에서 좀 더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좀 그러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은 것보다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여당 안에 비해서 이 야당 안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 기준, 회계 감사 기준 모두에 대해서 이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점도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회계 감독원을 설립을 해서 회계 감독에 관한 전문성을 기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뭐냐 하게 되면 외부감사법하고 했던 관계를 어쨌든 간에 한번 정립해 보자. 이 부분도 또 특징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 있는데 이 법안은 이 국가회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만 이 회계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입니다. 이 법안만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무거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조문만 봐가지고는 회계감독원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의 많이 위임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벌칙이라든가 이 제재 조항에 관해서는 이 규정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외관법하고의 어떤 관련성을 적어두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기존 감독기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 운영 기능 뭐 이런 것들하고의 어떤 관련성, 회계기준원하고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제대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어떤 점이 보완이 필요한가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회계위원회가 별도의 어떤 그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독립성이 여당 안에 비해서 더 뛰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위원장의 신분 보장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더 규정을 더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감독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보통은 이 회계감독원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법률 단계에서 적어둬야 되는데 이 기본법안은 시행령에 적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기존의 어떤 감독 체제하고 관련성은 어떻게 바꿀 것이냐 뭐 이런 것에 관해서는 단순히 이 법안만 가지고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안하고 야당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여기 나오는 그림 정도만 보시게 되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안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구체적인 하위의 감독 체제인 회계감독원을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고요. 야당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이고, 그 다음 이제 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법안을 열심히 이제 있는 거 없는 거를 이렇게 했더니 야당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여당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띄엄띄엄 내용상의 어떤 차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각 쟁점별로 그러면 한번 봤을 때 이 독립성의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우울한가 하게 되면 야당 안에 좀 더 구조적으로 우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란 말을 붙는 그 순간부터 독립성은 제가 봤을 때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문성의 경우에도 야당 안에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행 가능성은 여당 안이 현실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감독의 어떤 실효성의 경우도 보게 되면 야당 안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적 안정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당 안에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당안은 어쨌든 간에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보자, 기존 체제에서 바꿔보자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 걸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쟁점 부분을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네거티브 규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포지티브 규제, 지금 이 두 가지 법안은 열거주의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조직에 대해서는 법에 적어두지 않은 다음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서 네거티브 규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조직이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용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법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어떤 방법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신산업이 나타나고 하고자 보니까 법이
법이 그런 어떤 산업의 변화에 뒤따라가기 힘든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거티브 규제로 하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슬라이드 53번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의 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조직 단체에 적용한다. 하지만 다른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네거티브 규제를 할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의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법 해석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입법의 부담도 입법의 부담도 줄기죠. 왜냐하게 되면 새로운 단체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또 새롭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기본법이 네거티브 규제를 취하고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법에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도 견주어 봤을 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예외를 어떻게 둘 것인가. 예외를 설정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분유회에 대해서도 회계기본법에 적용되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뭐 개척교회에도 적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대상이 너무 넓어지게 되니까 행정의 어떤 부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 이 행정상의 부담을 줄기 위해서 예외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적어두는 그런 어떤 꼼수를 부릴 수도 있는데 그때 되게 되면 그런 경우에 놓이게 되면 또다시 이제 해석상의 문제, 그 어떤 법률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네거티브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개별 법률 체계하고 충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법이 이미 만들어진 법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을 만들 경우에는 기존 법하고의 충돌을 어떻게 이렇게 줄일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이 기본법이 좋다. 하지만 너무가 과잉 규제가 아니냐 이런 어떤 저항의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대안은 뭐냐게 되면 대안은 좀 약간 소프트한 그 네거티브 규제를 가자 이런 생각을 해서 슬라이드 64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광범위하게 어쨌든 간에 뭐 이 조직을이라든가 단체를 정의를 하되 이 예외 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명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규모라든가 뭐 유형이라든가 공익성, 영리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외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감독기관의 문제인데 감독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감독기관은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효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기본법에 근거한 감독기관이다 보니까 포괄성을 가져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원적인 감독기관을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이 이름은 여당 안에서는 회계정책위원회이고 야당 안에서는
회계위원회이기 때문에, 국가회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두 가지 말을 붙여서 그냥 국가회계정책위원회라고 일단은 가칭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어떤 회계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야당안은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개개의 법에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이 회계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속에서 일종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가회계정책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가지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연계하는 어떤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회계감독원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위원회 산하에 있는 회계감독원이 감리 기능을 보유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좀 장황스럽게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이 상장회사는 나름대로 어떤 엄격한 감리를 받는 반면에 상장회사보다 더 큰 공익법인이라든가 학교법인은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감리 기능을 회계감독원이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회계감독원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게 되면 슬라이드 72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감리의 전문성을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어떤 단체와 조직에 대해서 감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각각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감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금융감독원하고 그 어떤 차별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포함할 것인가인데 지금 이제 여당 안이나 야당 안이나 보게 되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위원회가 지원하고 시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회계권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조문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해서 제대로 좀 알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이 법에서 의무적으로 둔다를 하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새로운 어떤 규제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경우에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적어도 기본법에서는 지원의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식의 어떤 의무 조항을 넣는 것이 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이제 기본법에 관련된 개별 법률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본법의 성격상 그런 규정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의 또 유형에 따라 가지고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또 이 소규모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비영리 법인들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외부 감사법에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외부 감사법하고 이 회계 기본법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런 충돌의 어떤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조문도 넣어두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배정된 40분을 다 소비했습니다.